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고도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으로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 전략과 핵심 공약을 들어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관광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로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말 6년 만에 제주시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부근에 들어설 예정인 부영호텔을 둘러싸고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고도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건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건축 허가가 반려된 부영호텔. 변경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자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 부지와 100m 이격시키고 해안 절경을 바라볼 수 있게 건물 사이의 거리도 띄워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선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100m를 이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m를 이격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해안선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환경평가위원들은 천연 기념물인 주상절리대 주변 500m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0m까지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주 주상절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건축 자기한테 심의 들어온 거는 없다 이렇게 대답이 왔거든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안반이 훼손돼 주상절리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거 지하 5층 지상 9층 14층의 높이를 지탱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위원들은 주상절리대의 경관과 생태,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만큼 건물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정당의 제주 지역 선거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제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신 건가요?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더욱이 그 4.3 추념일 날 우리 그 경선일이 겹쳐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제주도 방문을 첫 번으로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이후에 제주를 바로 찾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내년이면 4.3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3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보상 문제라든지 희생자 신고기간의 상설화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또 최근에 불거진 강정마을에 대한 206명의 사법처리 문제 또 34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2공항을 일찍 개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일부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는데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제주공항은 작년에 약 한 2,970만 명이 이용함으로써 이용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건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후보가 말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상생 기반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남부 탐색 구조대의 어떤 배치 문제라든지 오름 10개를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나는 용역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의지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는요, 정권 교체 그리고 적폐 청산을 통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친문 패권 세력부터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 세력이 붙여놓은 프레임이고요. 저는 그것을 강력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당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지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지도자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계층의 지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경쟁 후보자들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했고 민주인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까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패권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간 문제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은 그 촛불이 원하는 선거입니다. 촛불은 정의로운 국가를 또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미 민주화 운동가라든지 인권 변호사라의 삶을 살아왔고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통해서 혹독한 자질 검증과 함께 도덕성 검증이 이미 끝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같은 날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 달 1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제주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먼저 방문한 뒤 동문시장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도 같은 날 제주에서 유세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제주 지역 선거인 수가 51만 4,2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6만 6천여 명, 지난해 20대 총선 때보다는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따라 내일까지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발송합니다. 내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모두 연휴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제주 관광이 최대 성수기를 맞는 황금 연휴지만 올해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관광업계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장 11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된 제주공항. 가족, 친구들과 모처럼의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처음 왔거든요. 제주도 같이 좋은 추억, 진짜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가고 싶어요. 주차장은 연휴 시작부터 몰려든 차량들로 가득 찼고 렌터카 셔틀 구역은 이용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약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약하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네, 당일 예약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48만 8천 명.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 위크도 겹치는 최대 성수기지만 작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국인이 20% 가까이 늘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한반도 정세 주의보로 외국인은 7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리조트, 펜션 등 주로 내국인을 상대하는 업체들은 예약률이 90%를 웃돌며 특수를 맞은 반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상점이나 면세점 등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많이 줄어있으나 지금 출국 내국인 및 그다음 일본 인바운드 손님들 그리고 FIT 개별국 관광객을 위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하루 평균 9만여 명의 이용객이 몰리고 연휴 막바지인 6일과 7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로 K리그는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원활한 소통이 상승세의 비결이라는데 이번 주말에는 6년 만에 제주시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벼락 같은 슈팅. 확실한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선보입니다. 짧고 빠른 패스로 밀집 수비를 부수는 스페인 축구의 티키타카와 비슷해 감귤타카로도 불립니다. 수비가 안정이 되면서 실점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팀의 전체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그리고 팀의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끈한 공격력의 비결은 제주의 소통축구. K리그 최초로 연령별 주장제를 만들어 어린 선수들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기장 안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요구할 수 있는 후배들이 부분이나 이런 거를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선배들께서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4승 2무 1패로 K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는 모레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7위 수원과 맞붙습니다. 6년 만에 제주시에서 열리는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적응 훈련도 마쳤습니다.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 또 작년에 어떤 또 많은 득점을 일궈냈는데 거기에 아울러 또 뭐 정말 재미있고 골도 많이 나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홈 2연전을 통해 이 순위 상승뿐 아니라 관중 증대와 이 축구붐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분식점 메뉴 이름인 모닥치기와 관련해 사용료를 요구했던 상표권자가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표권자인 홍모 씨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제주 지역 분식점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이달 초 제주 지역 분식점 5곳에 상표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은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외출하실 땐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석가탄신일인 수요일부터는 차차 흐려져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기본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제주공항 주변의 입체교차로 개설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전기차 안전검사 지원센터 구축과 동남아 저가항공사 취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3%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개발 사업 추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첨단과 기술단지 2단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개발사업 반대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